오늘 열린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논의 결론은 극심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해운과 조선업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제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 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자는 사직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구조조정 얘기를 오늘도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연일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결코 여기서 그칠 것 같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눈앞에 닥친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 상황을 보면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채권단에다 손을 내밀었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이 되도록 개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도 3개 회사가 다 흔들리면서 3개를 2개 정도로 합병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죠. 어떤 경우든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려면 돈이 듭니다. 그 돈은 이른바 구제금융, 혈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살리는 건 옳지 않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살리지 않을 경우에 줄도사는 어쩔 거며 실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명한 구조조정의 방법.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영입 1호 인사로 선대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분 주진영 부실장 연결을 해보죠. 부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그 당의 경제 관련된 직책을 쭉 맡으시는 거죠? 얘기는 있습니다. 네. 당의 싱크탱크 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거론이 되시던데요. 벌써 알려졌나 이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려진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수락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진 주진영 부실장님. 그래서 이제 오늘 의견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의견인데요. 일단 어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관련된 발언, 중요한 발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놨던 한국판 양적 완화, 강봉균 위원장이 내놨던 건데 박 대통령이 어제 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어떤 밖에서 모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한두 마디를 해가지고 분위기 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선거 전략상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정양보하면.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까지 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실 거면 적어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제목만 갖고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이 궁금증이나 아니면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적 완화라는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양적 완화라는 말에 대한 원조는 일본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짓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도 한 3년 하다가 안 되니까 관뒀고 그러다가 3년 전에 다시 또 아베가 나타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붙였죠.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과 같이 하면서 통화량 증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역시 지금도 뭐 해결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양적 완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저는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저는 의심하고 봅니다. 사실. 한국적 이런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걸 의심하신다고요? 뭔가 변칙적으로 하자는 말처럼 들려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뭔지 실체를 좀 내놔야 될 텐데 실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다. 갸우뚱하게 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라는 게 다 통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어제 박 대통령이 밝힌 그 인식, 지금 좀 모호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운이든 조선이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이 된 이 구조조정의 방향, 이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방안을 갖다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의 시작도 아닌 얘기를 갖다 놓고 무슨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의 시작도 아닌 너무도 원론적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시작의 시작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 지금 보면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부실을 본격적으로 오픈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운산업은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건 2012년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회사채 신속 인수쟁이 해가지고서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2013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난 일이고 조선의 경우 이미 2년이 지난 일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뻔한 그 무슨 원칙이 뭐라는 동 세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동 세 가지 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무슨 처음 일어났을 때 뭐 대통령 업무보고에다가 할 정도의 수준의 얘기지 막상 지금 당장 터진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나 아니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가치층으로 삼기에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속으로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구체적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느냐는 얘기죠.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업 지금 일단 구조조정이 시작된 해운업의 경우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해운 동맹에서 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뭐 개입하겠다라고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방향 잡아가는 걸 보면 개입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어요. 이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해운산업의 경우에도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이미 터졌던 문제를 미봉책으로 연기를 하다가 선거까지 이제 버티다가 선거 지나니까 이제 갖고 나온 거잖아요. 아하. 근데 딱 나오자마자 근데 곧 무슨 해운 동맹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는 것처럼 들려서 예. 뭐 얼마 임박했다는 동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 냄새를 피운다 그럴까 아니면 연기를 피운다 그럴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죽어가는 대기업에다가 어떤 국민 혈세로 인공호흡기 꽂는 방식 그런 식으로 근근히 살려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네,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신 대우조선해양이죠. 예, 조선업. 이게 대우그룹이 무너질 때 그 당시에 이제 대우중공업이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프라코어로 간 그 사업은 지금 두산으로 이제 갖고 팔린 것이고 나머지 사업을 지금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서는 운영을 한 지 거의 50% 정도 지분을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15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서 그 회사는 그럼 뭐 제대로 회생을 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뭐 그동안에 숨겨놨던 손실을 밝혔고 예. 업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기간 산업이다 뭐다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정도의 각오로 이번에는 구조조정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부실이 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 예. 첫 번째로는 경영진이고 두 번째로는 주주고 주주. 그다음에 채권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관계업체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각각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 처음부터 이러다가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파토낼 인센티브가 생겨요. 버틸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설사 뭐 정부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자율이지 이제 정부가 항상 들어가가지고서 미리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만 풀릴 게 아니라 법정 관리를 갈 수도 있다. 또는 법정 관리를 가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과 또는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방법도 항상 하나의 중요한 얼터너티브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혈세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선대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고요. 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지금 사실상 내정이 된 주진영 부실장 만났습니다.